예, 지난 한 주 정치권 참 시끄러웠습니다. 월요일 12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바로 그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내용이 또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파문이 이어졌습니다. 네,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전국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그리고 홍익대 정군기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35%가 긍정적이었고 부정적인 평가가 55%나 나왔고요. 또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4%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40%를 회복을 했지만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는 30%대로 떨어졌고요. 또 다음 지지율 또 이 특징적인 게 50대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눈에 띄게 들었는데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50대 응답자 중에 절반이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어제 나온 여론조사 내용을 갖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좀 간단히 언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연말 40% 내외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때 그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별한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더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일반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에는 뭔가 국정운영 방식의 전기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어진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여론에 그렇게 괴리가 워낙 크다라고 나왔고 그 전에 국회 운영위에 관련해 가지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이제 이른바 항명 파동이라는 게 생긴 데다가 또 이어지는 행정관 무슨 수천 메모 사건까지 터져 가지고 이 정도 사실 35% 나온 것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최근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지난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예. 제가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을 좀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은 좋았지만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했는데 YTN을 비롯해서 모든 보도 매체 또 일간지들 다 대통령이 새 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실장이라든가 새 비서관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걸 안 한 겁니다. 그 안 한 상태에서의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한 민정수석이 또 항명파동 일으켰죠. 네. 또 음종환 행정관이 또 술자리에서 헛소리 해가지고 또 평지폭발 일으키고 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35%인데 본인의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진 겁니다. 30% 후반대 이런 그 또 TK 지역에서 무너졌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대통령이 뭔가 또 분위기 쇄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이 여론조사가 휴대전화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중장년층 그 여론이 조금 더 그 낮게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주요 지지층인 50대에서 이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웃더라고요. 대구 경북 뭐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35% 정도가 된다면 핵심적인 지지 계층도 일정하게 부정평가가 늘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최저가 나오기 전에 대체로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 40% 내외 나올 때도요. 그때도 긍정이 조금 높긴 했지만은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집권 세력의 경우에 우리나라 이게 세대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데 이게 위기에 처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만이 지지하는 고립 양상을 보일 때 정말 위기 상황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난번 40% 내외가 있을 때 고령층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구 경북만 긍정이 높았는데 여기 분위기에서 확산시켜가지고 긍정이 조금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은 고립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로 갑니다.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이유가 저변에 깔려있는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데다가 핵심적인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 특히 인사 문제를 비롯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맞서는 분위기를 줬단 말이죠. 네. 줬는데 외형상으로는 특보단 구성 등 해가지고 조금 뭔가 변화시킬 계기가 있는데 이것을 원래 했던 대로 본인의 통치 능력을 강하게 한 특보단을 구성하느냐 아니면은 주변에서 요구하는 대로 뭔가 기존하고는 다른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하느냐 후자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예. 지금 인사 문제를 뭐 두 분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외에 이제 소통 부족이라든지 또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해명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 여론에 좀 미흡했다고 본 걸까요? 주관식 평가에서 두 가지가 다 조사가 됐죠.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게 늘 나오듯이 소통 문제, 인사 문제 나왔고요. 또 예. 하나 이제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죠. 초반에 공약했던 것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다거나 아예 또 무시해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조사 내용에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불만이 높았는데 불만의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소통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국민의 요구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되게 일반적인 부정적인 평가 요인하고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불만 요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문건 유출에 대한 해명을 하긴 했잖아요. 대통령이 네네.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모두에서 대통령이 예.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한 거는 뭐 좋았죠. 예. 그 부분을 평가를 못 받는 것도 대통령이 좀 약간 불만족스러울 텐데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분명히 국민들이 너무나 허탈해해서 본인이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는 인적 쇄신에 대한 그 3인방 새 비서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다는 얘기를 너무 강하게 했어요, 대통령이. 예. 강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대통령이 좀 고집스럽게 보이고 대통령이 2년차, 3년차 되더니 더 그 여론에 그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표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제 소통의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각 일간지라든가 우리 보도 채널 종편 같은 데서 대통령의 소통의 스타일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본인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비춰진 데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저는 참모들하고 해가지고 소통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더 좀 가다듬어야 된다. 예를 들면요, 그날 그 참모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면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면 보고를 하기를 할 텐데 참모들 보면서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라고 약간은 어색한 듯한 예. 그런 질문이 참모들한테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다 웃기는 웃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그 국정 그 지시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 장 차관들에 대해서 그 이 경제혁신 지금 중요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 하는 게 약간의 그 질책성의 그 소통의 지시가 이게 좀 부드럽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원칙과 그 확고한 신념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는데 다만 그 잘못 그 분위기가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나 이런 점은 우리 참모들이 말이죠. 대통령이 듣기 싫어도 그 직언을 해서 그런 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문건 유출 파문에 이은 이번에 이제 수첩 파문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다들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뭐 말의 수위를 좀 낮추고 또 이렇게 번복을 하거나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로 됐는데 완전히 이제 끝난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없는 데서는 별 얘기 못 할 수 있겠으면 다 할 수 있겠죠. 예.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뭐 간에 당사자한테 전해졌습니다. 예, 그게 전해질 정도로 돼 있고 행정관하고 또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이죠. 했고 또 그보다는 더 심각한 게 그게 바로 이제 김무성 대표도 했고 유승민 의원도 그랬고 청와대 쪽에 이런저런 루트로 해서 김무성 대표는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했다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정확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진전이 안 됐을 것인데 한쪽은 화답이 없었고 한쪽은 또 그런 일이 없다고 해버렸단 말이죠. 청와대 응대 방식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본인이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지난번에 김규진 실장이 국회 운영에 출석했을 때 특별하게 3인방 조사했느냐 조사 안 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을 정도란 말이죠. 이번에 서로 엄정한 전 행정관하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하고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예. 공통점 중에 하나는 청와대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표현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상당히 적대적인 분위기가 돼 있고 그게 이른바 청와대 내부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그런 분위기가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보자면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본인이 그런 거 있다는 것을 대개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계속 신년 기자회견에서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택했단 말이죠. 네. 대통령 경제 밀어줘야 된다. 운명 공동체다. 또 베이스 캠프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상황으로 가자면 어느 시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당청 간의 갈등이 조금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일부러 저는- 노출시켰다는 또 오해를 좀 받았었잖아요. 사실은 네. 수첩을. 그런데 이후에는 또 그게 또 무마가 되면서 김무성 의원이 억울한 입장이다, 또 피해자다, 뭐 약간 이런 또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런 거 일부러 노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뭐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스타일의 성격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통이 굉장히 크고 예. 호불호가 분명하고 예. 자기가 2번이나 공천 탈락했을 때도 그 쿨하게 말이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뭐 좀 수첩에 글씨가 크다, 자리가 찍히는 자리 있었다,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오해를 받은 것도 저는 김무성 대표한테 뭐 플러스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 저 마이너스를 보이는데 저는 그날 아침에 말이죠. 이게 밝혀졌을 때 제가 YTN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음종환 행정관 당장 사표 받아야 된다. 예. 근데 당장 그날 청와대 사표 받았거든요. 예. 차 일처리 잘한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그게 본인은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준석이를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고소가 없고 어쨌든 술자리에서 당 대표라든가 당의 중진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듯한 그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 잘 물었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너무 공적인 일을 쉽게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문제가 있었다면 당장 대표실로 가가지고 이거 보고를 했을 텐데 네. 잠깐만요. 정 교수님 잠시만요. 잠깐 지금 영장실질 심사 받고 양모 씨 네. 얘기 좀 들어보죠.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혐의가 나왔는데. 고의적으로 아이를 폭행한 적 없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처음 때리신 건가요? 네, 그 전에 때리신 적 없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때리신 적 없습니까?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아이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안겨드린 것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CCTV가 더 나왔는데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상습 아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때린 적 없습니다. 훈계하려고 때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훈계를 하려고도 때린 적 없습니다. 때린 적이 없으시다고요? 추가 CCTV가 나왔지 않습니까? 추가 CCTV가. 그 인정 안 하십니까, 그거는? 경찰에서 조사한 대로 벌 받겠습니다. 인정 안 하셨습니까? 그 추가 CCTV가 공개된 거에 대해서 뭐 혐의 더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추가 CCTV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빠질게요, 바로 그냥. 추가 CCTV에 대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혐의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만 말해 주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고의적으로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고의는 아니어서도 폭행은 가한 적이 있으신 거죠? 폭행을 가한 적 없습니다. 고성만 지르셨다는 것입니까? 고성을 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손을 댄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저도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이번 사건에 의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지만 할 말이 없고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부풀려져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까지 제가 한 걸로 뒤집어 쓴 거에 대해서도 그럼 추가 CCTV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억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신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때린 제- 거는 그 아이 한 명만 그렇다는 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모든 잘못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인천지방법원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양모 씨, 양모 교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폭행한 일은 없다 하고 이제 뭐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드러난 CCTV 부분, 추가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고 좀 그런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네요. 예, 영장 실질 심사 한 30분 정도 받았고요. 오늘 중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관련 소식은 좀 자세히 정가 소식 알아보다가 조금 이제 속보가 돌아와서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정군기 교수님 말씀하던 걸 조금 더 이어서 가면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본인이 놀랄 정도로 예. 그런 큰 그 작년 12월 18일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1월 6일 김상민 의원 결혼식장에서 김무성 대표한테 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한 건데 시간도 뭐 한참 지난 뒤에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그 공적인 결혼식 뒤풀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쉽게 했고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적인 일을 너무 사사롭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요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행정관들 술 먹고 다니는 이런 일도 없어야 되고요. 예. 그 정치권의 우리나라 사회가 위계가 없어졌어요. 예. 함부로 여당 대표 이름 부르고 대통령 함부로 비판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청와대가 뭐 특보제를 신설하는 것을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뭐 조직을 개편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들 어떻게 좀 조직 개편 인사는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보 체제도 가동을 시켜서 예. 다양한 자문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 이전에 이제 아주 정말 그 공적인 그 수석, 실장, 비서관 저는 대대적인 그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신뢰를 보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개인이 신뢰 못지않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보단 대통령께 생각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요구했던 것은 인적 쇄신이라는 요구가 뭔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던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것이지 대통령의 당의 뭔가 장악력을 강화한다거나 내각이든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나를 조금 주목해서 기억하시는 김에 그 방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적 교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야당 얘기 좀 잠깐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합동연설회를 충청권에서 가고 내일은 이제 야당의 지지 기반이 이제 호남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면서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금 예. 뭐 중반전, 초반전인가요? 중반전인가요? 지금 뭐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권역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토론회가 합동 예. 연설회 또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무래도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대세를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당의 대의원이라든가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지원 의원이 또 많이 치고 올라가지고 대체적인 분석들은 둘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인영이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뭐 까봐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지난 여당도 마찬가지였지만 막판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상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주고받다 보니까 보기에 따른 이전 투구가 될 소지가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예, 정군기 교수님은 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신당 지금 뭐 국민 모임이 조만간 신당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네. 창당 작업 본격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떻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새정치연합 지금 그 당권 그 경선하고 있는데도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모임이라는 이 진보 진영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정동영 상임고문 예. 전 의원 갔죠. 예. 그다음에 정의당도 함께 하겠다. 예. 그래서 굉장히 색깔적으로 그 진보의 그 확실한 야당이 탄생을 할 것 같은데 예. 그 또 지금 그 새정치 쪽에서는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많은 그 자문 그룹들이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예. 만일이 야권이 재편된다면 저는 야권 중에서 중도 그다음에 진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야권이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문제는 또 예전에 했던 뭐 단일화 연대 이런 것도 나오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또 네. 점수를 얻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 홍익대 정군기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